일단 제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원래 이름은 해답 겸 세신사 이름으로 서야 역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대마도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대마도라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가까우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관련되는 그런 역사적인 참 이야기 자료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외국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서 성가셨다는 것도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외국이라는 것은 일본에 도적질한다. 그러니까 왜는 일본이고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외국이라 하거든요. 근데 외국들이 실은 도적질 안 하면은 못 살았어요. 무슨 도적질을 해야 하면은 벼를 한 폭이라도 심을 수 없는 지역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을 보리 이거를 뭐 훔치러, 양식을 훔치러 처음은 오지 않으면 안 됐어요. 처음은 이 조선 땅이라는 이 땅을 참 가깝지만은 깊이 자기들이 흥미를 가진 것은 무역을, 물건을 팔고 장사했던 그건데, 장사해도 뭐 남는 것이 별로 없고 뭐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지역이 그분들의 우리나라 조선 지역적마다 구석구석 잘 알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훔쳐나르는 것이 외고라고. 그러니까 양식을 훔쳐나르고 나중에는 또 보물급 이런 걸 훔쳐날리고,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땅, 대마도, 일본말로 뜻이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대마도라는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붙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문물을 먹지 않으면은, 즉 우리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1년에 1000석을 주었어요. 그것이 우리 자료에도 나옵니다만은, 1000석을 주고도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하니까 부족하니까 훔쳐나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조선 왕국에 너희들은 이 문명의 수준이 낮고 뭐 쉽게 말해서 낮은 나라 비문명국가니까 대국가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조공을 들이든지 평화의 어떤 편지를 해가 교류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노했잖아요. 노하니까 대마도 가만히, 그 당시에 대마도 위치는 막부가 조선의 무역이라든가 외교 관계는 전부 대마도 본주를 통하지 않으면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때나 도쿠가와 시대 때나 전부 대마도 본주께 지시를 해가지고 본주가 이제 전부 행정일을 맡고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가 이 조선 민족들이 일본 대국에 조공을 바치러 오고 성김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편지를 보내면 절대 우리나라가 노발대발하고 하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도장도 3개 가지고 찍고, 우리나라에 보내는 거는 평소 도요토미가 보내는 도장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문서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내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도 보내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왕래되는 도장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양쪽 다 위조 위문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것이 시대가 좀 지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 막부가 성립되고 난 뒤에, 도쿠가 막부가 조선의 문화와 조선 교류를 하고 싶어서 다시 대마도 본주께 문화인들을 좀 초빙하라 이러니까 이 조선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신사들은 통신사를 했죠. 조선 통신사를 불러들라라고 하니까, 대마도 있는 그 본주가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조선은 임금이 들어줄 그런 명칭도 아니고 또 그런 문서를 보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심정을 잘 알고, 그때 또 위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조선에서 요구하는 그 명칭은 우리 문화인들이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그 통신사라는 이름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그 포로인들을 보내라, 우리가 보내도록 가서 교섭을 하겠다. 그래서 명칭을,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명칭이 해답 겸 세신사. 그래, 회답이라는 거는 문화인들 잡아가는 거를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용어고, 세신사는 새로운 인물의 그 교류, 새로운 그런 교류 사업 하자, 이런 게 세신사.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많이 이번에 가서 데리고 오고,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보자 해가지고 해답
겸 세신사라는 이름을 조정에서는 써야 된다고. 또 이 독고라 막부는 그렇지 행하지 않고 어떠한 역대 독고라 임금이 이제 취임하면은 당연히 조선 민족들이 조공 겸 축하하러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신사다. 그러니까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와서 축하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막부가 생각하니까 대마도 번주가 그러면은 한국의 통신사 인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영어 그대로 회답금 세신사로 오십시오 하고 도장도 새기고 문헌도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저쪽에서도 독고라 막부가 보내는 문서는 축하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공으로 바치러 축하객으로 들어옵니다. 조선통신사로 들어옵니다 하고 도장을 새기고 문서를 위작해 가지고 보내는 거라. 그 막부가 보는 데는 아이고 내 시kin대로 잘하네, 너 잘한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조정의 임금님은 우리 요거대로 이제 가서 많은 포로인들도 이제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통신자들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우리 인물들 다 보고 오도록 그래 어머니 가서 하라 해가지고 그것이 처음에 일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분까지 이제 두 번인가 세신사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루어질 때 그 중에 한 사람 사명 대사가 끼어 들어가지고 실은 막부에 가서 항의도 하고 해가지고 교토에서 담판을 이루면서 하는 말이 세신사로 왔었고 해답 겸 세신사로 왔으니까 이제 조정으로 포로를 전부 보내라 해가지고 3,000명씩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데리고 왔다 하고 해답 겸 세신사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후로는 무의미하게 처음은 달성했으니까 그대로 쓰고 그 후로는 해답 겸 세신사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 계속되었는가. 일단 제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만들었던 위조된 도장, 위조된 문서, 그 다음에 다시 통신사가 해답 겸 세신사가 들어가고 통신사로 저쪽에 알려질 때에 또 위조하는 도장, 위조하는 문서가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그 원본이 후쿠오카 현 박물관에 아마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통신사는 그 후로 사용했던 이름이지 원래 이름은 해답 겸 세신사 이름으로 써야 역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유네스코 등장할 때 나카오 선생님하고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나카오 선생님 처음에 회답 겸 세신사로 갖는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이미 일본하고 한국하고 조선통신사 이름이 국민들의 정서에 다 남아있으니까 조선통신사가 위조되고 뭐 했던 말이고 하지만은 오늘날 정서 쓰고 있는 용어라야 유네스코에서도 납득이 간다. 그러니 납득하가 우리가 받는 게 문제지. 해답 겸 세신사라 그는 그분들이 유네스코 위원들이 서로가 빠꾸 해돌 가능성이 있답니다. 빠꾸 되오면 또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하니까 조선통신사는 세계적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계적인 역사가 그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서류를 성큼 받다가 성큼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 이름을 조선통신사로 하는 게 좋다.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끝나고 오늘날까지 조선통신사로 지금 세계적으로 쓰고 있지만은 우리 후세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 통신사는 세계적인 유산이고 또 우리의 문화가 일본에 그만큼 전해줬던 그런 탁월한 단체니까 본래 이름으로 조정에서 이인구님이 원했던 이름, 국민이 원했던 이름, 해답 겸 세신사라는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